네, 국내 이슈 체크인 메리츠 조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좀 다뤄볼지 저희가 이슈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외국인 패턴보다 기관 패턴 따라가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아무래도 좀 외국인들 패턴은 지금 계속해서 매도세에 지금 글쎄요, 좀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나마 좀 기관이 안정적으로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우리 시장의 상황인데, 어제는 그마저도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우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이런 옵션 만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당분간은 보수적인 관점 플러스 부정적인 관점까지 좀 같이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전 업종을 고루고루 빠르게 매매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물론 바이오 제약에 대한 부분들 또 화학에 대한 부분들이 매기세가 몰리고 있지만, 전체적인 코스피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꾸준하게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매도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매매 포인트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화학 쪽으로 매매가 몰리고 있지만, 그러한 매물 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투자자한테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매매 포인트를 따라가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물론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매수하고 있는 업종이 있지만은 그 부분을 따라가기에는 외국인들이 너무 좀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을 좀 접근하기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지금 수급적으로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기관들 쪽으로 좀 따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 포인트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자세하게 좀 점검을 해주셨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연기금의 수익이 상당히 좋았다. 하지만 올해 지금 1월까지는 좀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서면서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또 들여다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기관들의 어떤 수급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기관들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선이 투신이랑 연기금 쪽이고요. 그 외에 그나마 좀 수급 쪽에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보험 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차익 실현 물량들을 지금 투신들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 나오고 있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이라든지 화학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물량들을 지금 투신권에서 계속 받아가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면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 1900선이 무너졌는데, 그 투신 같은 경우는 이 1900선 아래에서는 항상 활발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투신들은 당분간은 꾸준하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이 되지 않는 한, 매도세가 멈추지 않는 한 더 이상 이제 주가는 올라갈 것인데, 네. 지금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신권들도 이제 어느 정도 그 1900선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 제조업이라든지 화학 쪽으로 좀 몰리고 있고, 아니면은 지금 시장에서 실적 상승에 실적이 앞으로 이제 상향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고,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이라든지 편의점 같은 GS 리테일, 아니면 LG전자, 그리고 자동차 업종 중에서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투신권들 지금 강하게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당분간은 1900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패턴이 또 주목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큰 손 중에 이제 투신과 연기금 양대 산맥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1900선 아래에서 꾸준히 좀 매집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지요? 연기금은 아직까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2015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변경 구간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네. 투신권들 같은 경우는 1900선에서 2000선 사이에서 발빠르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면, 연기금 같은 경우는 작년 그런 부분들을 청산을 하면서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좀 재조정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은행, 금융, 보험 쪽을 좀 청산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당분간은 연기금 쪽에서 이러한 그 물량들을 좀 계속 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이라든지 보험, 금융주 쪽으로 좀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 연기금 쪽 수급을 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유동성 관련 섹터들은 연기금이 매도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부분은 결국 투신 쪽이 아닐까 싶은데, 앞서서 투신에서 계속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을 본다면 대형 섹터 내에서 또 환율 상승의 어떤 수혜주 쪽으로 눈을 기울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전략적으로는 또 어떻게 가야 될지도 궁금한데, 그 전에 앞서서 또 보험 쪽도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죠. 보험 쪽 같은 경우는 투신 같은 경우라든지 연기금 쪽 같이 딱 어떤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매수를 한다든지 매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보여지지 않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참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또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제 매수는 해야 되는데 어떠한 한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딱 강하게 들어가지 않고 다양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가장 상위 업종들로 본다면은 좀 투신권을 좀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뭐 제조업이라든지 화학 쪽 이제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제 그 유가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화학 업종 그런 좀 전망이 밝은 쪽으로 그나마 좀 세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 쪽도 제조업이라든지 화학 쪽으로 좀 매기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좀 맞물리는 이런 업종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볼 때 어떻게 외국인들의 움직임 어떻게 계속 좀 당분간 매도 상황으로 계속 이어갈까요? 어떨까요? 우선은 1월 옵션 만기도 이제 이틀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최소한 외국인들 좀 매도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1900선을 넘어선다기보다는 좀 버티는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버티는 힘이 이제 아무래도 투신권들이 그 선에서 가장 저가 매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1900선 내에서 계속 움직일 것이다. 다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매도세가 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화학이라든지 제조업, 물론 엄청나게 큰 섹터입니다. 이게 참 큰 대형주 중에 하나인데, 그나마 이제 투신권들이 바라보기에는 자기들이 접근하기에도 이제 타당성이 있고, 그동안 앞으로 전망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시장에서는 밝게 점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화학 제조업 같은 경우는 좀 당분간 좀 매기세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고, 다음에 그 주가도 어제 같은 경우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분들도 강하게 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강한 큰 장대 양봉을 좀 연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당분간 좀 우리가 어느 쪽에 이제 관심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지 이게 종목들도 좀 추려봐야 될 텐데 어느 쪽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그나마 이제 큰 상승이 안 나오고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한국전력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크게 이슈가 되었던 종목이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일봉이라든지 주봉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전혀 꺾이지가 않는 모습,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기관들도 투신권에 들어오고 있지만은 외국인들도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버리지 않는 종목이다.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유 지분 자체가 전혀 꺾이지가 않고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전력 조정이 온다면은 단기간 내에도 5%에서 10% 정도는 충분하게 차익 실현 구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 구간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해 봐도 큰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1900선 전후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기관 그 안에서 투신에 좀 수급 포인트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꾸준한 매집을 보여주고 있는 그 종목 가운데서 한국전력 언급이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 포인트도 나쁘지 않은 부분 또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어서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략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